자, 이제 지난주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쌤이 요거를 이제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러셀 과학 선생님, 정관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그 단어 자체가 오류가 있는 오개념을 지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 단어 자체가 오류가 있어. 어쨌든 잘 봐봐. 학교 선생님의 입장도 맞아요. 맞는데 그 오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끄집어내려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아셨어야 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서 끄집어내야지 그게 오류인 거지. 그래서 끄집어 안 내면 그건 오류가 아닌 거잖아. 그 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특정한 그 단어가 애초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그 의미하는 게 오류니까 얘는 오류다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같이 봅시다. 뭐 앞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 자,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상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아, 뭐 그런가 보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키트의 조건이 나왔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키트는 전부 다 쓸모없고 의미가 없는 키트겠지. 그러면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요구되니까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이걸 뭐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 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보조사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원 항체 반응이 곧 뭔데요? 면역 반응. 똑같은 말이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독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오케이, 확인했어. 자, 그다음 LFI의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 그 선이라고 하는 게 키트에 나타난답니다.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잘 봐. 액상의 시료 안에는 목표 성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다른 성분도 섞여 있겠지. 그러니까 그 다른 성분에 반응해가지고 그게 있으면 줄 나오는 거고 없으면 줄이 안 나오는 거야. LFI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머릿속에 그려라, 표상해라. 표상하고 그래야 된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 남는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잘 봐. 흡수됐어, 시료가. 그리고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시료 플러스 복합체가 반응막 지나 그리고 처음에 흡수된 거, 빠진 거, 남는 것들이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 표식하는 물질이야. 그럼 잘 봐. 금나노 입자라고 하는 거랑 형광 비드라고 하는 거는 그 표지 물질에 붙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서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은 어떤 키트에는 금나노 입자, 어떤 키트는 형광비드, 또 어떤 키트는 다른 표지 물질이 있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키트라고 하는 반응막에는 한 가지만 성분을 검출할 수 있대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한 가닥은 표준선이다. 그럼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하겠니? 이게 중요하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그 발색 반응이라고 하는 거 어떤 반응인데 앞에서 얘네들이 뭔가 활성화가 되겠지.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잘 들어. 금나노 입자, 형광비드가 어디에 붙어가지고 색깔을 내.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게 반응이 나오면은 있다, 없으면 없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선이 있으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왜? 여기에 붙는 금나노 입자와 형광비드라고 하는 것들이 물질에 붙으니까 나온 거겠죠. LFI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or 경쟁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여기에서 발색 의미, 여기에서 발색 의미가 다르다는 거고,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다. 잘 들어.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다. 즉 목표 성분은 아니라는 거야. 얘랑 결합이 가능한 성분이라는 거야.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을 해. 어디에서? 직접 방식에서. 그리고 나서 고정된 항체와 결합 몇 번 하니? twice, 2번 하지.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잘 봐. 검사선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목표 성분이 있네라고 판정합니다. 왜? 애초에 그 검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표시하는 거니까 이게 표시가 되는 거면 목표 성분과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겠지. 한편 경쟁 방식에서 두 번째, 자,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잘 봐. 앞에서 직접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랬고, 뒤에 경쟁 방식에서는 결합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분을 그거를 포함된 내가 원하는 성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경쟁 방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고 경쟁한다. 있기만 있으면 얘가 일로도 붙으려고 하고 얘가 딴 쪽으로도 붙으려고 하고 경쟁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있다는 말이겠죠.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잘 들어. 목표 성분이 enough하다면 목표 성분은 복합체가 목표하는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왜? 얘랑 결합하고 싶어 하니까 얘랑 결합하고 싶어 하는 걸 방해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검출할 때 이용된다. 큰. 직접은 큰, 큰.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쟁, 큰 경작. 오케이? 확인되나? 자, 그 다음이 메인이었지. 한편 잘 들어. 한편 검사용 키트는 정확성도 중요하다. 딴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데 정확성도 중요해. 그럼 잘 봐. 선생님, 휴대성, 신속성이 1등이고 정확성이 2등입니까? 아니요. 셋 다 똑같은 위계를 가진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 잘 봐. 우리가 놓친 게 이거야. 왜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해야 돼? 오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결과값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검사값이 있을 수도 있겠지. 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라고 하는 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결과를 분석해야 돼.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다고 판정이야. 얘들아 봐봐. 판정이야.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그거를 양성이라고 하는데, 찐이면 진양성, 있다고 판정되는데 없다면 미양성. 잘 봐. 있다고 판정하는 걸 양성이라고 부른다고. 양성과 진양성이 뜨면은 둘 다 오케이 맞는 거겠지. 근데 양성과 미양성이 뜨면 그거는 오류인 겁니다. 오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없는데 양성으로 뜬 거라고. 확인되십니까?
반대로 키트가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다시 자 여기서부터 좀 정리하고 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정을 하려면 양성이냐 진양성이 떠야 돼. 이거는 true야. 근데 양성인데 미양성이 뜬다면 얘는 오류인 거야. 아시겠니? 양성이 오류.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이야. 판정. 그렇다라고 한다면 음성이네. 실제로 없다면 진음성. 자, 음성인데 찐으로 없으면 진음성. 이건 오류가 아니야. 근데 음성인데 있으면 위음성이야. 이게 오류야. 그럼 아시겠습니까? 현실에서 미양성이나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대. 현실에서 오류가 안 나오는 배제하는 키트는 없대요. 이 말이 곧 오류가 없는 키트는 없다. 여기서 나왔어야 돼. 앞부분에서 그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인했습니까? 오류가 없는 키트는 없습니다. 왜? 위음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자 위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위양성과 위음성이라고 하는 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자 왜 여러 번 하겠니? 안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정확도는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이걸 못 봤네. 오류가 있음을 전제한다. 정확도는 또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는데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 찐 있을 경우 양성 진양성인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걸 잘 봐. 진양성으로 판정한 비율로도 볼 수 있어. 이해되니? 특이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음성, 진음성으로 판정할 기회.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무슨 말 오류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 선택합니다. 잘 봐. 학교 시험에서 뭐 나오겠네? 양성인데 있다고 판단한 게 양성인데 진짜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위양성? 오케이. 잘 봐. 있다고 판단했는데 없는 경우가 위양성. 있다고 판단했는데 찐 있는 게 진양성. 자, 그 다음 음성이야. 음성은 없어야 돼. 진음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찐으로는 없네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찐으로는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뭐랑 없지? 없는데 있는 거고 있는데 없다고 한 거고 있다고 한 거고 없다고 한 거잖아. 결과만 봐라. 요 두 개가 동일한 값이겠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죠. 팩트. 오류 없을 때. 요 두 개는 오류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선생님 그러면 양성과 있는 거잖아요.
얘는 위음성은 같은 겁니까? 아니죠. 왜? 양성도 없을 수 있잖아. 위음성은 있는 경우 그러면 위음성과 진양성이 같은 거. 있다고 판단했는데 없어. 없다고 판단했는데 없어. 그러면 진음성과 위양성이 똑같은 거겠지. 확인되십니까? 요거 다시 한번 봐. 이제 정리가 될 거야. 확인되십니까? 오케이.